지금 이게 이준석 기자가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를 계속 퍼뜨리고 있어요. 네네. 물론 이제 노컷 뉴스가 썼지만 이걸 확대 재생산하고 있잖아요. 네. 무슨 가짜 뉴스냐? 예를 들어 이제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이 좀 늦어지고 있잖아. 네네. 이걸 가지고 마치 이게 김건희 특검법 있잖아요. 네. 12월 27일이죠. 네.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됐을 때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하면 네. 국회로 다시 오면 3분의 2가 되면 재의결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3분의 2가 200석이잖아.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반란표, 배신표가 많이 나오면 특검법이 통과되면 큰일 나지 않냐. 네. 이런 반란표를 막으려고 공간의 출범을 아주 늦추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 때문에. 네네. 근데 이게 황당한 이야기인 게 원래는 이게 공간이가 출범이 원래 12월 말쯤 예상이 됐던 거고요. 이거하고 반란표 색출하고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네네. 공관위가 출범하는 데서 바로 뭐 공천 주는 것도 아니고 공천 한참 뒤잖아요. 네. 따라서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노컷 뉴스를 계속 링크해가지고 확대 재생산해서 퍼뜨리는 게 이준석인데 일단 이 가짜 뉴스 이건 어떻게 응징해야 됩니까? 일단 12월 27일은 아닌 것 같고 제 기억에는 28일일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첫 번째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그 도이치모터스가 처음 등장했던 게 언제냐면 2019년 7월 8일인가 그래요. 예. 그때가 언제냐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였어요. 예. 그거를 그 당시 야당, 지금의 여당에서 이런 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문제 제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도이치모터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왜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됐다가 그 다음 뭐가 됐습니까?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말이 식물총장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역대 검찰총장 중에 식물총장이 있었습니까? 유일했다고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식물총장의 그러한 그 부인의 비리를 밝히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때 뭐 이성윤부터 해가지고 누구 다 잘 나가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증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조국 민정수석이잖아요. 다 제일 잘 알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여태까지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와가지고 뭐 특검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특검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특검법 이렇게 쭉 그 정리를 갖다가 해봤는데 28일 날 이제 12월 28일에 이제 특검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제 그게 뭐 국회 갔다가 대통령 갔다가 왔다 갔다 했다가 언제부터 이제 그 수사가 시작이 되느냐 2월 중순부터 시작된다고요. 저는 특검법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시기적으로 내년 2월부터 3월까지 그 다음에 특검법 보니까 12조인가에 특검이나 특검보는 맨날 브리핑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문에다가 언론에다가 맨날 브리핑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특검을 누가 뽑습니까? 민주당에서만 뽑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법입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란표가 나올까? 저는 그게 조금 의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고 대통령께서는 만약에 하더라도 지금은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다. 이거는 그 우리 옛날 공부할 때 약간 특검법은 다르긴 하지만 법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처분적 법률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김건희 특검법은 그 특검을 그 결정하는 지명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악의적인 법이다. 그래서 이런 법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안 된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잘 설득을 갖다가 하고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 진짜 문제가 많다. 이런 부분들을 잘 그 설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입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박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업보라고 생각하고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제 탈당할 때까지 뭐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징계 사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징계 사유죠. 징계를 갖다가 취소를 갖다가 이제 해준 건데 징계를 취소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집이 이렇게 우리 회사가 있는데 그 예컨대 이준석은 회사의 뭐 전직 대표이사란 말이죠. 근데 지금 전직 대표이사인데 뭐 자르지는 않고 그냥 그 무슨 뭐 임원짜리 고문짜리 하나 이렇게 딱 만들어 줬는데 왜 회사 물품 써가지고 남의 회사 일 만들려고 합니까? 이거는 업무상 배임이잖아요. 아니 왜 그 남의 회사 자산과 돈과 여러 가지 그 지명도와 이런 걸 해가지고 자기 회사 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회사 그만두지도 않아. 그럴 거면 나가서 해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만큼 우리나라의 그 민도는 성숙되어 있다. 일단 그런 생각은 들고요.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는요, 지금 민주당이 그 쌍특검이잖아요. 네네. 근데 50억 클럽 뭐 특검 있잖아요. 네. 이거는 결국 옛날에 그 윤석열 대통령을 커피, 조의견한테 커피 한 잔 타주고 야, 가라. 그때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이다. 네. 이런 게 공작을 다시 하기 위해서 50억 클럽. 네. 이런 건 있고요.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미 명의를 빌려준 명의가 107개가 있어요. 네. 근데 아무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는 아니 명의를 1인 매매하면 그냥 거래는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주가 주문 조작 하도 증거가 없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 특검인데 이준석이는 이걸 받자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요. 아마 이게 조국이도 그러더라고. 야, 너 이거 특검을 받으면 가정이 파탄나고 안 받으면 너 정권이 파탄난다. 이런 개변을 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분위기를 깔아줘야 돼요. 만에 하나 민주당이 이걸 통과시키는 폭거를 저지른다. 이럴 때 윤석열 대통령은 1초도 고민하지 말고 바로 이제 거부권 행사해라. 이런 분위기를 우리 패널들이 저는 만들어줘야 된다. 여론을. 이렇게 봅니다.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요. 1년 전이면 저도 대통령 보고 받으시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공소시효가 다 지나갔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특검이 아무리 이걸 보려고 해도 찾지도 못할 뿐더러 그 일이 일어난 시점이 10년이 넘어 이전 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다 지나갔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는 뭐가 딱 생각이 나냐면 옛날에 그 병역비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병역비리 해가지고 이회창 그 후보가 떨어졌잖아요. 김대엽. 낙마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다 그게 뻥이고 거짓말이고 악의적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저 기억이 안 나지만 저만 해도 그때 야 뭐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뭐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회창 뭐 대법관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뭐 좀 그랬던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심이 뭉게뭉게 이렇게 커져가지고 대통령이 바뀌어버렸잖아요. 대통령 바뀐 다음에 이 김대엽 더 나쁜 건 제가 봤을 때 서른이에요. 서른 의원 실형 나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그 실형 나온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면복권 해줘가지고 지금까지도 국회의원 계속 하잖아요. 뭐 5선인가 그렇잖아요. 똑같은 일이 대선은 아니지만 내년 총선에서 아유 김건희 이걸 갖다가 받아? 뭐 그다음에 만약에 특검이 정혁진 특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맨날 정혁진 특검은 이제 그 나와가지고 아 오늘 김건희 여사가 뭐 예컨대 뭐 노란 옷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은 나와가지고 아 오늘 김건희 여사가 오늘은 빨간 구두를 입었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또 뭐 여사님이 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그 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예. 어마어마한 그 총선에 대한 개입입니다. 이거는 예. 총선 개입이고 이거는 그 있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진짜 특검이 진짜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내년 총선 지난 다음에 다시 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게 시간이 두 가지 좀 짧게 물어볼게요. 네네. 이준석이가 이제 이놈이 탈당은 안 하고 계속 이 신당 뭐 만든다 하는데 네. 처음에는 꼭 이 12월 말쯤에 신당이 출범할 것처럼 하더니 이제는 이제 탈당이 12월 말이고 신당은 뭐 또 1월이다 어쩌죠 하거든요. 네네. 저는 이준석이 신당이 쉽지 않다고 보고요. 네. 근데 만들어도 유승민도 안 간다고 해요. 그건 제가 확인했습니다. 오신 않은데 네. 유승민하고 이준석이가 통화 안 한 지 오래됐대요. 네. 그러니까 그거 안 갈 거고 그다음에 천하용인 중에도 그 아무 의미도 없는 성남시 의원 있잖아. 그 의미도 없잖아. 이기인이. 뭐 성남시 의원이야 우리나라에 기초에는 수백 명이잖아요. 그 값어치도 없어요. 근데 천하람이도 뭐 큰 건 아니죠. 허나나. 근데 그것도 안 간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과연 이게 이준석이가 신당을 만들면 자발적으로 따라갈 위원장급 이상 또는 배지 국민의힘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 얼마나 그 머리가 없는 분이 몇 명이나 있을지 결국은 그거 카운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뭐 그 정도로 그렇게 머리가 그 안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거는 뭐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그 아직 40도 안 됐나? 40 됐나? 뭐 그 정도 됐잖아요. 40은 나이 많이 먹은 거잖아요. 우리 40살 때 인생 다 산 줄 알았잖아. 근데 저렇게 살면 안 돼요. 사람이 정정당당하게 해야죠.
예를 들어서 난 진짜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들고 대통령도 마음에 안 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면 나가야죠. 탈당해야죠. 징계 취소해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든지 고맙지도 않다라고 하면서 왜 징계는 취소가 됐습니까? 저는 그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뭐 본인이 원하는 게 뻔히 있지 않겠습니까? 제 눈엔 보이는데 다른 사람 눈엔 안 보이겠습니까? 그러다가 밀려서 그 당을 갖다가 나가게 될지 신당을 창설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일 나쁜 게 안에서 뒤통수 꼽는 거잖아요. 안에서 밖에서 차라리 정정당당하게 칼싸움 해가지고 찌르면 그러면 내가 실력이 안 되고 내가 그러니까 그러면 되는데 가만히 있는데 뒤통수 치는 것처럼 나쁜 거는 제가 봤을 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다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만 모르는가? 본인만 모르는 것 같고 이걸 누가 아는가? 천하람이 모르겠습니까? 이기인이 모르겠습니까? 허나가 모르겠습니까? 결국은 이현주랑은 어떻게 됐대요? 모르죠. 이현주도 이게 저 관심 밖이라서. 네네. 저 오늘 늦게 시간 다 됐는데 네네. 늦게 오시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네. 의견 들어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하태경이나 네. 서병수가 이제 김기현 자꾸 물러나라. 네. 무조건 이게 체제 뒤엎어진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류한 김기현 불러 식사하면서 아마 이제 김기현 대표 물론 희생을 전제해야 되지만 울산이나 불출마나 희생을 전제하에 김기현 대표 체제로 일단 가자. 비대위나 이런 것보다는 당장 이게 사태가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저는 신임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근데 하태경이나 서병수 다 이게 이준석 과입니다. 이 자들이 계속 그냥 무조건 물러나래 김기현. 근데 이거는 좀 대통령 떠다다고 안 맞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탕질만 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냐. 저는 김기현 대표가 정말 이게 혁신을 뼈저리 해야 되고 본인 희생도 해야 되고 이렇게는 보지만 그렇지만 이제 무조건 지금 즉시 다 물러나서 지도부 뒤엎자 이런 주장. 하태경이 자기는 삼선회가 희생한다고 하고 자기는 종로 가려고 한 자가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봅니까? 저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지만 김기현 대표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돼요.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저도 그래요. 남이 뭐라고 하면 하기 싫지. 제가 이거 마시려고 해도 서 변호사가 형 이거 마셔 그러면 마시기 싫잖아요. 더군다나 서 변호사가 아니고 이준석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거 정 변호사가 마시세요 그러면 제가 마시고 싶다가도 마시기 싫잖아요.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내일은 내가 내 플랜대로 내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다라고 김기현 대표는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옛말에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본인의 입장을 지금은 정확히 밝혀야 돼요. 저는 그런 시점이 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가지고 나는 계속 당대표로 남겠습니다. 나에 대해서 판단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맞는지 틀린지 이야기를 갖다 할 거고 아닙니다. 나는 당대표는 유지하는데 나는 내년에 출마는 안 하겠습니다. 아니면 출마를 하더라도 내가 차라리 종로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가타부타간에 이야기를 해야 그걸 국면이 전환이 되는데 하나의 스테이지가 끝나서 그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는데 그냥 김기현 대표는 꿀먹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번 쿡 찌르고 여기서 한번 쿡 찌르고 지켜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 특히 이제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답답하고 이런 상황은 좀 타개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컨대 김기현 대표가 격에는 맞지 않지만 내가 정청래랑 한번 내가 붙어보겠다. 하태경이 안 붙겠다라고 하니까 내가 붙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분위기 확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표 물러나라고 그러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이 중요한 자리를 맡고 계신 분들이 중요한 자리에 걸맞는 그러한 행동을 그러한 판단과 행동과 결단을 보여주셔야 그래야지 밑에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이렇게 지지하고 그렇지 자꾸 이렇게 시간 갖다 끌고 그러면은 저는 그것도 사실은 비판받을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